예. 빨리 말씀드리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고 통합과학 생명과학 원이고요. 다른 학교랑 좀 다르죠. 일단 원감을 같이 들어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다른 학교랑 많이 다를 거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크게 말씀드릴게요. 통합과학 파트 생명과학 원이랑 같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범위가 축소가 되거나 시험 범위가 줄거나 하진 않아요. 동일한 시험 범위 똑같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1학기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2학기 때 올라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왜냐면 그 생명과학 원도 같이 겹치기 때문에 생명과학 원에선 뒤에서는 유전까지도 들어가거든요. 범위가 정말 버거울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쉬운 학교는 절대 아닙니다. 두 가지 과목 모두 패스하기가 쉬운 학교는 아니고요. 통합과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단 포인트는 전체 시험 범위가 1단원부터 해서 쭉 2단원까지 들어가요. 뭐 중간에 뭐 전공 이런 거 다 아무 상관없고요. 한 분께서 그 반 맡으셔가지고 쭉 들어가시는 반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전공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 가르치는 분이 화학 전공인데 지금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크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틀이 교과서 가지고 암기 내용이 거의 한 60% 70%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교과서 같은 부분에서 특별하게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일 건데 영동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파트다 같은 것들은 교과서에서 인용 비율들이 월등히 높아요. 용어도 교과서 문장 벗어나는 건 용어도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꼭 봐야 될 게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 교과서 내용 중에 부록 내용 있거든요. 중간에 뭐 읽어보기 탐구해보기 뭐 어떤 사례들 이런 거 문제 꼭 내시는 분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무조건 내세요.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것도 놓치지 말고 저희가 꼼꼼하게 정리 들어가는 학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문제 포인트 어려운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예전 뭐 정통이었어. 화학 파트는 계속 요 파트 갖다가 변별력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의 변별력 파트는요. 문제가 계산식으로 어렵거나 그러지 않고요. 영동고 특유의 문제 유형이 어떠냐면은 뭐 답을 만들어내죠. 답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꾸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디에 파시기는 문제인데 x분의 y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x분의 y가 이미 답에 정해져 있고 3분의 5다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문제 풀 때 어떤 과학적 원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암기 내용 뭐 원소주기표 1번부터 20번까지 또는 여러 화합물질 이것저것 다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있겠죠. 그거 하나하나 대입을 해봐야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냥 그런 문제 유형들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가 우리도 전통적으로 또 숫자만 바꿔서 유형을 바꿔서 내실 거라고 100%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학 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파트가 대부분의 절반 정도가 지우학 파트이기 때문에 교과서 지운 바탕으로 암기 내용 같은 거 특히 지역적인 특히 암기 내용 많이 내십니다. 이런 파트도 저희가 좀 보셔야 되겠죠. 하나 또 포인트 마지막으로 포인트는 서술형 안 냅니다. 영동고 하면 서술형이었는데 영동고가 서술형을 안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해는 갑니다. 뭐 생명과학과 통합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변별력을 안 낼라 해도 안 낼 수가 없어요. 뭐 안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술형 파트 때문에 좀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 좀 제가 바람이 있다면 시험 범위라도 좀 줄여주지 라는 생각했는데 굳이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서술형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곳에서 좀 변별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술형 파트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이 되게 할 말이 많죠. 통합과 그냥 1학년스럽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 생명과학 원이 지금 원래 2학년부터 들어가는 과목이죠. 어떻게 말하면 지금 저희 아들이 마지막으로 수능을 보게 될 과목. 저 일단 포인트는 영동고는 생명과학 원을 수능 선택으로 안 할 거예요. 그쵸? 할 수가 없죠. 1학년 때 이거 다 배워놓고 2학년 때 책 표지도 안 볼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2학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연계성 바로 넘어가는 고3 아이들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아이들 한글도 잘 모르거든요. 예, 지금 정말이에요. 애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되게 뭐 설명이 가끔 왔다 갔다 들어요. 듣고 보면은 와, 저 말만
자꾸 저 말대로 했으면은 정말 막 뭔가 이렇게 딱 골격이 있고 저들이 시킨 대로 딱딱딱딱 하면은 계획대로 딱딱딱딱 100점 나와주는 거 하는데 막상 현실상 수업 들어가면요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뭐 계획이고 나발이든 간에 야 문장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크다 작다를 애들이 많이 틀린 게 제일 많이 틀린 게 뭔지 아십니까? 뭐보다 작을 것이다. 이제 이거를 가끔 거꾸로 보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 틀린 케이스. 뭐 계획이고 나발이든 간에 뭐 답을 읽어야죠, 문제를. 두 번째 문제가 애들이 문제를 안 읽고 풀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가 조건이 시작이 돼요. 과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이들이 이거를 봐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하고 이제 보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아이들 지금. 옳은 것을 찾아서 기억님 보고 찾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못 찾으면 보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기억이 다 들어갔네. 기억은 무조건 답이네. 막 요런 식으로 하다가 그때 모르겠는데 그때 문제를 읽기 시작하고요. 정말 환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물론 뭐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략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생명과 원이라는 과목을 하는데 이 난이도는 높아요. 예, 제가 이거를 저도 2학년을 좀 가르치기 때문에 2학년 뭐 내신 가르치기 때문에 1학년들이 푸는 문제를 2학년한테 저도 줬봤거든요. 100점 안 나옵니다. 100점이 뭐예요? 자기 학교 내신 보는 것보다 정적이 더 안 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거 정말 들이팠어요. 제가 정말 이 선생님 문제 어디서 내는지. 아니야. 이 선생님 분명히 자기 의욕에서 낸 문제 아닌데 이거. 그림이 자기가 냈다면 그림을 그렸겠죠. 분명 어디서 따왔어 이거. 따왔어. 기억코 찾아냈어요. 기억코 찾아냈고 그래? 작년 거 재작년 거 다 훑어봤어요. 어디서 냈나. 여기서 냈네. 찾아냈어요. 찾아냈고 정말 선생님이 그래서 작년에 생명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문제형 달라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재작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1학년들이 풀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절대. 그렇지. 현실 난이도로 가시겠지. 가기는요 더 어려졌어요. 그래서 아마 문제 풀 때 같이 협의해서 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 그래서 올해도 크게 난이도적으로 기대할 건 없다. 그냥 어렵게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험 범위가 요 세 가지 파트인데 요 파트가 거의 80% 차지해요. 그리고 요 파트가 10%, 20%인데 여기에서 변별력 다 내세요. 예, 10% 20%에서 저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전도와 전달이 이번에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수능에 중요하지 않은 소홀할 수 있는 주제, 이런 건 주로 어디서 내시냐면은 교사용 지도서에서 내세요. 아마 집에서 구하시기 어려우실 건데, 뭐 아이들한테 저희는 제공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용어를 내요. 요번에도 올해도 이런 경우 한 번 있어가지고 항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냥 대학교 일반생물에 가야 되는 용어가 교사용 지도서에 써져 있어요. 교사용 지도서에 뭐라 써있냐면, 굳이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고 써 있어요. 지도서에 그 문제를 내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좀 내용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저희가 2단원에 속하는 파트인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배울 건 많은 파트죠. 이거 하나만 파악해도 저희 의사 되는 거 아닙니까? 소화기만 파악해도 의사 선생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순환기면은 이거 심장외과입니다. 이거 이 중요한 파트를 딱 3장으로 끝내요. 교과서는. 수능에 안 내겠다는 소리죠. 네, 안 내는 소리인데 우리 또 영동고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훌륭한 또 의사 선생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파트가 교육과정 이전에서는 되게 강조가 됐던 파트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가져다가 쓰세요. 그냥 똑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파트마다 또 자기 주관적 성향이 너무 뚜렷하셔가지고 정말 설명 제가 가르치는 입장을 봤다면 정말 문제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는 뭐 정말 의도대로 정말 너무 잘 내셨는데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볼 때 전혀 매칭이 전혀 안 되는 이런 파트라서 정말 매년마다 정말 이번 때 학교에서 어린이부터가 아마 말씀이 많아지실 거예요. 학교에 되고 이게 애들이 푸는 문제가 맞냐고. 이게 통합과 똑같은 1학년 과학인데 1학년 통합과학과 생명과학원의 문제 범위를 보라고. 이게 맞냐고. 4줄에서 끝나는 통합과학 문제인데 왜 이거는 한 바닥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좀 되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서술형은 또 없었다는 거. 하지만 지필평가서 이미 판가름 다 나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크게 주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범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과학은 쭉 가고요. 2단원까지.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자기 전도와 전달 이 파트가 시험범위의 변별력이라는 거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난이도 그대로 출제하세요. 수능 난이도 그대로 출제하신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학 자체만 보자면 교과서 때 기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저희가 시험 대비로 갑자기 빨리 말씀드릴게요. 말도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 영동고는 기본으로 이런 테스트 관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과서 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 내용은요, 제가 따로 꾸민 것도 아니고, 어디다 긁어 붙인 것도 아니고, 교재에 있는 거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온 피어, 그냥 100% 교과서예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정말. 근데 요거 아이들한테 주고 교과서 보고 찾아와라 쓰잖아요. 아이들 신기한 거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정말. 그리고 나중에 와서 선생님 정말 이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선생님 이거 실수하신 거예요. 없었어요. 여기 있잖아. 오! 있네? 이러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했어요. 걔가 애들이 이걸 보물찾기라고 부르거든요. 애들, 장애 애들이 별명으로 그냥. 오늘 보물찾기 한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다 있어요. 이렇게라도 안 시키면요. 교과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요, 정말. 다 중요하죠. 문제 많이 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수능까지 풀고, 수능 특강 풀고 다 중요한데, 교과서 자체가 안 되면은 용어에서 다 틀릴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이런 부분, 저 영동고만 이런 특성 들어가죠. 단대보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단대보고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걔네들 그냥 차라리 요약 정리가 들어가가지고, 걔네들한테는 이런 게 들어가요. 쓰는 법 연습하거든요, 걔네들. 우리는 서술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문과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용어까지 다 써주고 요 용어 안에서 벗어나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근데 저 영동가이들은 이렇게 내용 정의를 모르면 아예 교과서에 파악하지 못한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저런 건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죠.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특히.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시험자 같은 경우는 집필평가도 많이 보고, 집필평가 볼 때는 그냥 생뚱맞은 문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그 다음 기출문제 갖다가 응용한 문제, 유형 비슷하게, 또 범위는 확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 노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하나도 놓침없이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할 거고요. 생명과학 같은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이 파트가 시험 범위에서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마지막이니까 제일 변별력을 가르고 제일 어렵고 아이들 제일 어려워하는데 뒤에 가서 한 주 배우고 시험 보게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앞으로 확 당길 거예요. 그냥. 앞에 거는 뒤에 거 안 배워도 괜찮아요? 뒤에 거랑 이거랑 크게 연관성 없어요. 이거를 일반의 연합반 생명과학 이렇게 하시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생명과학 강좌에서는 절대 이렇게 못하거든요. 시험 범위를. 저희는 가능해요. 영동군이만의 수업이니까. 그래서 이거 앞으로 당겨가지고 커리를 이렇게 짰어요. 이거 앞으로 확 당겼어요. 제가 가능하다면 1주차 때 여기 2개만 가능하다면 또 한 주 더 당길 거예요. 한 개 땡겨서 이걸 끝내는 게 아니죠. 연습해 놓고 충분히 배우는 다음에 계속 매주마다 평가 보고 계속 복습하고 계속 틀려보고 고쳐보고 맞게 해보고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시험범 미리면요. 이거 여기 있는 범위에요. 여기. 그 다음에 시험 본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 점수가 거지 같죠. 이제. 앞으로 올려가지고 계속 관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영동고만의 포인트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 유형이라든가 집필평가, 암기 테스트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전체 개요입니다. 저희는 4시간 수업 들어가요. 네, 수업 그래서 저희도 8회차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중간고사 8회차 정도면 얼추 가능해요. 왜냐면은 시험 범위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리 이걸 말씀드린 게 좀 오반데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난리 나요, 정말. 모자라서 정말 저 작년에, 정말 퍼질 뻔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수업 시간 해도 하루에 6시간을 수업했거든요. 그거를 정말 계약하자마자 곧바로 그냥 타임 끊어서 바로 쭉 가버렸는데도 진도 끝내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많았어요. 이게 얘네 정상이야. 막 입에서 막, 얘네 정상이 이게 막 할 정도로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 1학기 때는 크게 뭐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확실하게. 근데 2학기 때가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잡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루에 2시간 딱딱 끊어서 절대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비중마다 시험 범위마다 달라요. 뭐 어느 때 생명활동 기수도 있고 통합과 기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조절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절을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후 수업인데 좀 일찍 보내주세요. 수업이 10시에 딱 끝나면 어쩔 수 없어요. 못 남겨요. 단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밤에 와서 도박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나쁘게 봐요. 돈 더 안 받는데 왜 하지 말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일찍 불러요. 예. 참고로 다른 학원과 비교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른 학원도 주중에 깔린 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한 3시부터 올걸요? 차까지 보내가지고. 그래서 밥도 먹여요. 밥도 먹고 오면 딱 4시쯤 되더라고요. 4시, 4시 반? 1시간 반 동안 평가 보고 일일 테스트 보고 암기고 하려고 해도 와 빠듯해요. 그리고 4시간 동안 진도 나오고 문제 풀어주고 해도 정말 서 꽉꽉 찹니다. 저 수업하고 나면요 얼굴이 정말 누렇게 떠요. 기빨려가지고 정말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그저께 하고서도 모자라요 정말. 그래서 정말 그날 일주일 하루만큼은 다 쏟아 부을 거니까요. 좀 일찍 보내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는 하지 마세요. 특히 영동구에서는 절대 안 볼 겁니다. 볼 시간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편한 생각이니까 그냥 직강 수업 많이 있거든요. 와서 직강 수업 앞에 일찍 와서 피드백 못한다 하더라도 일찍 와서 직강으로 꼭 그날 수업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여분의 시간 모두 공통과정이고 모두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험 대비 딱 끝나고 났을 때 20일 이후에 만약에 주말을 끼고 시험을 본다. 그럼 주말에 무조건 보강 들어갑니다. 무료 보강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 보강 돈 더 안 받아요. 그리고 그 무료인데 대충 와가지고 피드백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클리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엄청 중요도가 높은 수업이고요. 예,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정말 pitch 더더더더 올리면 올렸지 확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간격이 정말 성적을 좌우한다는 거. 8주차까지 열심히 해놓고 일주일 동안 그 시험도 안 보다가 시험 진짜 날에 책을 피는 순간 이게 뭐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말 영동구는 범위가 그 정도로 많이 손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저희가 수업이 들어가니까 끝까지 조금 pitch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스카 보내지 마세요. 그 스카 저한테 보내세요. 만약에 아이가 오늘 과학 시간 아닌데 보강식 수업 보내도 되나요? 보내주세요. 우리 조교들 별거 할 거 없거든요. 수업 들어가면 앉아서 피자 먹고 있어요. 걔네들. 제가 옆에 앉혀놓을게요. 오늘 얘 고개도 못 들리게 이거 숙제 오늘 엄마가 다 풀어줬으니까 수학이도 괜찮고 과학이도 괜찮고 과학이면 더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시킬 거니까 스카 보내지 마세요. 스카 보내봤자 4시간 동안 리듬 타고 오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 핸드폰 배터리 가면 한 3분의 1도 안 남았을걸요? 정말로? 확인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런 관련 예약 같은 걸 통해서 미리 말씀 주시면은 제가 잡아드립니다. 집에 숙제를 안 한다? 전화 주세요. 우리 아이 영동은 누구누구인데 저는 수업 듣고 있는데 이때 보내면 안 됩니까? 보내주십시오. 이 학원으로 조교실에 옆에 앉혀놓고 공부시킬 거니까. 조교수는 저는 남자들 안 쓰거든요. 꼼꼼하지 못해서. 저도 알기 때문에 남자들의 특성을 여자 조교를 써요. 좋아할 겁니다 아이들. 그래서 안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시간 3번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원학원 시간표고 토요일날 저희가 오후 6시 되게 좋은 시간대거든요. 주말 시간표. 그래서 이때 좀 보여주시고 저희는 학교에서 막 부대껴서 끝나서 바로 와야 될 그런 부담도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일찍 보여주시면은 충분히 일대 클리닉이라든가 피드백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간도 다 동일한 과정 좋은 수업인데 또 주말이라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자기 가장 아이한테 부담 안 가는 시간으로 어차피 부담 갈 거예요. 갈 건데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수월한 시간대로 조금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믿어주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많이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